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청취자 여러분을 찾게 되어 진심으로 신이 납니다. 제 나이 40대, 지금은 캐나다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이 정말 척박하다,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시름을 덜고 난 지금은 아주 재미난 과거가 되었네요. 나이 60도 70도 아니고 고작 40대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제 나이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고 지저분한 싸움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억울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긴 한데 멀쩡한 제가 불임이라 오해를 받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불임이었던 사람은 저의 전남편이었는데 그 누명을 제가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였죠. 결혼하고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지기 위해 안 해본 노력이 없을 정도로 힘을 썼습니다. 배란일을 매번 체크하는 건 물론이고 한약도 먹어보고 남편과 저는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시간을 정말 땅에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도무지 안 되었겠기에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 자궁과 난소의 기능은 100% 정상으로 나왔지만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제 남편은 정자의 기능이 거의 떨어져 있고 정자의 수도 별로 없어서 임신이 어렵다는 불임 소견을 받게 되었어요. 시험관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이 정도면 고생만 하고 아이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병원에서 시험관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임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은 엄청나게 좌절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토닥이면서 기운을 차리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전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장땡 아니냐고요. 요즘은 애를 일부러 가지지 않는 부부들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둘이서만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고 위로를 했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줬고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약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엄청나게 바쁘기도 했었어요. 제 커리어에 욕심이 있기도 해서 굳이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남편을 위한 설득을 엄청나게 했죠. 하지만 우리 둘이 그렇게 결정한 것과 달리 시댁에서는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 임신해라, 손주 타령을 어마무시하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명절을 피하고 싶어서 명절에 특근을 신청할 정도로 시달렸으니 말 다 했죠. 애가 잘생기게 해준다는 한약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영양제도 매번 몇 박스씩 보내주셔서 집에 둘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점집에도 다녀와 보고 아이가 생긴다는 암자에 가서 기도도 드려보고 정말 별짓을 다 해야 했어요.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차마 시무한테 댁 아드님이 불임이라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주도에 여행을 가자고 하셔서 마지못해 따라갔더니 가서 도라르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했다고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도라르방이 보이면 세워서 코를 만지게 하셨어요. 그 현무암에 제 손이 다 까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빌던 남편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지자 슬슬 제 편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막말로 지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건데 입을 싹 닫으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몇 번이고 보채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시모가 제 탓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불임이냐? 네 애 못가지냐? 자궁이 약하냐? 하면서 살살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몇 번이고 울컥했는지 몰라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댁 아드님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제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제가 말을 할 수 없도록 남편이 이야기를 돌리곤 했죠. 그러다가 시모가 제대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처녀쪽에 얼마나 놀았으면 애도 못 가지냐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았다가는 바보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 하니까 시모가 거품을 물더라고요. 어떻게 지아비한테 너너 할 수 있냐고요.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은 시모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얘 몸이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글쎄. 그 말에 우리 시모는 제가 불임인 걸 확신했고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남편이었죠. 새장가를 가더라도 자기가 불임이라 애를 못 낳을 게 뻔한데 어쩌겠어요. 여태 참아주고 다독여준 저랑 평생 붙어먹고 사는 게 제 딴에는 더 편하다고 생각했겠죠. 저한테 울고불고 빌었는데 제가 왜 이 꼴을 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제가 아주 편한 며느리였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되실 거라고 당장 이혼하겠다고요. 우리 남편은 사색이 되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다음 부인 만나서도 애를 못 가지면 너네 가족들도 그제야 잘 알게 되겠지. 새 부인 맞이해서 잘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떡하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나왔죠. 저랑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전 남편은 선을 봐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긴 했다고 하던데 그 여자랑도 결국 애 못 가지고 불임인 거 까발려졌더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조금만 참아주지 그랬냐고 연락이 오긴 했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쌍욕 한번 시원하게 박아주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엄청 재미있으셨죠?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혼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약회사에 잘 근무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닌 적은 없었지만 소문으로 은근히 퍼지더라고요. 잘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제 손을 관찰하기도 했고요. 해외 부서로 발령받고 싶어서 발령 신청을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암암리에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퍼진 것 같더라고요. 하루빨리 해외 근무지에 발령받고 싶었지만 대기도 길고 조건이 좋은지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쉽긴 했는데 실적을 빨리 채우고 근무만 성실하게 해도 자리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상사의 말에 대기를 걸어두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해외 발령 신청했다는 쐐기까지 박아지자 사람들이 그제야 남편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했어 하고 말했는데 말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 줄 몰랐습니다. 반나절 만에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옆 부서에 있던 돌싱남이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대뜸 이혼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무슨 개똥 매너인가 싶어서 무슨 상관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봤죠? 하면서 회사에 돌싱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 듣는 소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진짜로 회사에 돌싱들끼리만 동호회를 하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싱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는 모임인데 신작 영화가 나오면 3, 4, 5 모여서 같이 보러 가기도 하고 맛집 탐방도 한대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술을 마시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혼에 대한 고찰을 나누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호기심에 가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싱들끼리 모여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첫 모임 날짜가 정해지기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기대하던 돌싱 모임 약속 날짜가 잡혔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카페에서 팥빙수도 먹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놀았어요.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정말 어색한 거 하나 없이 다들 잘해주셔서 적응도 금방 했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만남을 거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멀쩡하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이혼 가정도 있을 테니까 그런 영향이 태도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혼을 할 만해서 했더라고요. 누구는 남편이 도박을 해서 이혼했고, 누구는 마누라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고, 회사 특성상 야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구실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집에 못 가는 일도 수두룩하니까 배우자가 바람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 눈에 딱 한 사람이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남자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글쎄 고부간의 갈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와이프랑 시댁 식구들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와이프가 이혼 소송을 걸어서 이혼했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혼 사유 중 최악 중에 최악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저도 뭐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한 거긴 하지만요. 저는 당하는 입장이었고 저기는 따지고 보면 가해자 입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남자랑은 절대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하버드를 왜 못 갔을까요? 모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가 속수무책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다 따라붙는다 해도 남자가 너무 괜찮았어요. 연구실 직원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기도 했고 생긴 것도 냉기가 흐르는 미남 스타일이었다고 할까요? 약간 은퇴 안경이 잘 어울리는 지적인 이미지가 가득한 남자 있잖아요.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도 은근슬쩍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는데 어른들의 썸이라는 게 느껴졌달까요? 몇 개월 동안 모임이 지속되면서 술자리도 몇 번 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제 옆에 앉은 이 남자가 술을 마시고 제 손을 은근히 잡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기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결국 저도 마음을 열고 이 남자의 품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단어가 콕 박혀서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돌파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이길 자신이 없다고요. 첫 번째 결혼 또한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나는 2번이나 그 지옥을 겪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절대 그런 이유로 2번 다신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가 든든한 벽이 되어주고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줄 테니 믿어달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 나이 34살에 저는 바보 같게도 그 남자를 믿고 2번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서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가 신청했던 해외 발령이 떡하니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없고 기러기 부부를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예비 신랑은 제약회사의 꽃이라는 연구실에서 재직하는 연구원이었기에 회사의 중요한 재원이었거든요. 근데 예비 신랑도 저에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을 이야기할 생각으로
퇴근 후에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니 저에게 일을 그만둘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제 커리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그래서 해외 발령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기도 했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은 자기가 해외 발령이 났다면서 6개월 뒤에는 캐나다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해외 연구실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절대 포기하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저의 발령지도 캐나다였거든요. 예비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캐나다에 가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 하고요. 그러니까 예비 신랑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겁니다. 캐나다에 외국 제약회사와 같이 쓰는 협동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 연구실 옆 건물이 우리 캐나다 지사고요.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바로 하늘이 내려준 운명인 것 같다면서 6개월 안에 결혼식을 올리고 캐나다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별을 생각하고 만나는데 결혼의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각자의 집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게다가 재혼인데 재혼까지 실패하면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을 뵐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와중에 예비 시댁에서 먼저 저를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고부간의 갈등을 한번 겪어보자 싶어서 만나러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걱정을 하면서 딱 예비 신랑 네 가족을 만났는데 이게 웬걸? 시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외적인 데서부터 깐깐한 포스가 느껴지는데 얼굴에는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완전 못돼 처먹게 생겼더라고요. 문제는 성격 또한 진짜 못돼 처먹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모도 그렇다고 착하고 순한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바보 같은 구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부류 있잖아요. 저한테 시모랑 신우 둘이서 계속 재혼을 걸고 넘어지는데 자기 아들도 재혼이라는 사실을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 뭘 믿고 자꾸 저한테 재혼 들먹이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놓고 물어본 건 아니고 은근히 돌려서 물어보니까 예비 신랑의 전부인이 악기를 다루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피리 부는 거밖에 없었다면서 그걸로 괴롭혔다고 신우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부인네 집이 꽤 부잣집이었다는데 살림 하나하나 트집 잡으면서 괴롭히니까 못 버티고 이혼하자고 한 거죠. 그것도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6개월 살고 이혼한 거랑 3년 살고 이혼한 거랑 같겠냐면서 모양 빠지는 건 제 쪽이니까 알아서 잘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도 예비 시부도 예비 신랑도 아닌 예비 신우가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러면서 저한테 가풍을 꼭 지켜야 한다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명절에 친정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대요. 출가 외인은 출가 외인답게 굴으라면서 하자 있는 여자 우리가 품어주면서 재혼시키는 거니까 말 잘 들으래요. 저도 뭐 지지 않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신우 되실 분도 그럼 명절에 시댁에 가 있으셔야 하니까 친정에는 방문하지 않으시겠네요? 한 달에 한 번 모임도 꼬박꼬박 하시는 거고요.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출가 외인이면 출가 외인답게 구셔야죠.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데 그 꼴이 퍽이나 우스웠습니다. 예비 신랑도 저한테 말 잘했다면서 누나가 뭔데 우리 결혼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예비 신랑이 6개월 뒤에 캐나다에 가야 하는 걸 양가가 다 알고 있었기에 빠르게 결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재혼이기에 식도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올리기로 했고 혼인신고는 비자 문제가 걸려 있어서 먼저 하기로 했죠. 그런데 제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예비 신우가 생각보다 발이 무척이나 넓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어디 학교를 졸업했냐, 어느 동네에 살았었냐, 이것저것 호구조사를 하더니 뒤에서 몰래 알아봤었나 봐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예비 시모가 저를 부르길래 나갔더니 예비 신우랑 같이 저한테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혼인 무효 소송을 걸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호통을 막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예비 신우가 그러대요. 어디 불임인 걸 속이고 재혼을 하려고 했냐고요. 하나뿐인 아들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불임이 웬 말이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가슴을 퍽퍽 펴면서 어디 애도 못 낳는 게 결혼이냐고 신우는 옆에서 야실야실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애 낳는 건 축복인데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어? 이건 사기지 이러면서요. 지는 애가 둘이나 있다 이거죠. 저도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전 남편네 친인척이랑 신우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저도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제가 불임인 게 아니라 걔가 불임이었거든요. 라고요. 그러니까 미심쩍어 하면서 신우가 또 어디론가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소리가 오고 가는데 제 말이 맞는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까 시모랑 신우가 둘이 속닥속닥 하더니 저보고 이만 가보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가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우한테 당당하게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가 아니 가족끼리 뭘 이런 걸로 얼굴을 붉히려고 하냐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시모는 속 시끄러우니까 이만 가보라고 손을 허이허이 젓고 있고 저도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하시라고요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고 건수 잡았다는 듯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짜증이 확 나서 앞으로 그냥 저 불임인 줄 알고 사시라고 저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애 안 가지고 살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화들짝 놀라서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사과하면 되잖아 할게 하더니 시모가 신우 보고 사과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신우가 저한테 아니 올케 진짜 가지가지 한다. 꼭 사과를 받아야겠어? 하는데 제가 가지가지 하는 김에 더 해볼까요? 하니까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안해 실수했어 하고 사과하자마자 잘 알겠다고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이 미리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고 둘 다 해외 발령으로 준비할 게 많았던 터라 남편 혼자 살던 집에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붙잡고 이야기를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내 전 남편의 가족이랑 신우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불임이라고 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들먹이더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미친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설명해주고 나니까 남편이 신우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입 한 번만 더 놀렸다가는 주둥이를 확 꿰매버릴 거라고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음날 신우가 나한테 연락 와서는 일을 왜 크게 만드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사과한 걸로 끝냈으면 됐지 굳이 가족 간의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냐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포시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사위랍시고 100년 손님 대접해주는데 저는 무슨 시댁의 평생 노예, 몸종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한번 이혼해보고 나니까 제 성격대로 살아야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캐나다 가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싶어서 막 나갔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나물 반찬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재료 싹 손질한 상태로 들고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물 반찬을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갔습니다. 어차피 그 맛이 그 맛 아니겠어요? 하면서요. 요즘 반찬은 만들어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니겠냐고 반찬 무더기로 사오니까 시모가 입만 뻐끔뻐끔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고기 반찬 좋아하니까 이러면서 고기 반찬 죄다 남편 앞으로 가져다 놓을 때도 저도 좋아한다고 제 앞으로 도로 돌려놓고는 했습니다. 그나마 시부가 좀 깨어있는 편이라서 시모한테 눈치 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시모는 정말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시부가 왜 먹는 걸로 차별하냐고 아들 또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냐 사람이 좀 점잖게 있어봐라 하면서 타박을 해주셨습니다. 입이 삐죽 나온 채로 밥을 먹는 시모를 보면서 아주 고소했죠. 아무튼 저희는 착실하게 6개월간 정리를 마치고 캐나다로 떠나왔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진짜 대충 3개월 정도 시댁이랑 부딪힌 건데 그 짧은 시간도 너무나도 스트레스였거든요. 전 부인이 6개월 만에 왜 두 손 두 발 들고 이혼하자고 도망을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캐나다로 이사와서 우리가 부부라는 이유로 3인이 함께 쓰는 아파트 사택을 회사 측 배려로 내어주었어요. 집도 넓고 편하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캐나다가 춥긴 하지만 공기도 너무 좋고 어딜 가도 자연 경관이 장관이고 남편이랑 너무 행복했어요.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 아세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어찌나 좋은지 퇴근도 칼퇴근이고 실적 가지고 쪼아대는 것도 없고 물론 그만큼 스스로 잘해야 하는 것 환경인 것도 맞지만 한국에서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일했던 경력을 생각하면 여기서는 충분히 하고도 남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3년간의 해외 계약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임신 계획은 3년 뒤로 미루게 되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야 하는데 발령까지 와서 그러면 민폐니까요.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저에게 2주라는 휴가 기간이 주어졌고 첫 휴가이니만큼 한국에 다녀올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솔직히 시댁 식구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었거든요. 해외 지역 특성상 한식이 좀 비싸서 원 없이 먹기에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신우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휴가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니 대뜸 우리가 캐나다에 안 가봐서 가보고 싶거든 하시는 겁니다. 시모가 우리 사는 것도 궁금하다고 했고 겸사겸사 2주일 정도 캐나다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하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저희는 한국 가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곤란한데? 우리 이미 비행기 티켓 다 끊었어 하는 거예요. 아니, 일정 조율을 미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비행기 티켓 끊었다고 통보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신우는 한술 더 떠서 날짜를 말해주더니 이날 가니까 일정 비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다고 하는데 겨울 휴가 때 한국에 들어가자고 꼭꼭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 미친 신우가 캐나다에 왔는데 글쎄 아이들 둘에다가 시모까지 넷이서만 덜렁 온 거예요. 그러더니 숙소도 일부러 안 구했다면서 너네 아파트에서 지내면 되겠지? 안내해 하더라고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2주일이라는 긴긴 시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삼시세끼 신우 시모의 애들 둘 밥 가져다 챙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느라 하루 종일 운전만 했고요. 무려 2주일이나 얻은 휴가인데 남편과 둘이 보낼 시간이 단 1시간도 없었다면 믿어지십니까?
진짜 휴가 날짜 꽉 채워서 왔더라고요. 여기가 밴쿠버인데 토리노에 가고 싶다고 하지를 않나. 로키 산맥을 꼭 보고 가야겠으니 운전을 하라고 하질 않나. 여기서 20시간을 운전해야 갈 수 있거든요. 어디서 유명하다는 관광지는 죄다 알아오긴 했는데 우리 집에서의 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관광지들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거절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2주일 내내 지옥 같은 시간을 맛봐야 했어요. 그것뿐이면 제가 말을 하지도 않죠. 신우랑 시모는 쇼핑하러 가야 한다고 남편 끌고 나가서 운전기사 시키고 저는 애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참에 조카들한테 영어도 가르쳐주고 하라는데 조카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었거든요. 애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정확하게 신우의 주니어였어요. 한마디로 개망나니 같은 녀석들이었다 이거죠. 신우랑 시모랑 남편이 나가고 애들 둘이랑 저랑 셋이 남았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왜 숙모, 나한테 잘해야 할걸요? 저한테 잘 안 하면 할머니가 잔소리할 거니까. 우리 엄마도 워낙 극성 맞잖아요. 이러는데 진짜 맘 같아서는 이마에 딱밤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초등학교 3학년이 뭐 저리 발랑 까졌는지 답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떡볶이가 먹고 싶으니까 당장 떡볶이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슈퍼에서 떡을 파는 것도 아니고 떡을 어디서 구해온다는 말입니까? 둘째 조카는 외숙모 저랑 말타기 놀이에요. 빨리 엎드려요. 이러고 있고 진짜 죄 없는 남편 멱살 잡을 뻔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사위 불편할까봐 캐나다 놀러 오겠다는 소리 한 번 없으신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아무튼 쇼핑 나간 셋이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애들 밥 좀 잘 챙겨주라고 신우가 신신당부를 하대요. 짜증나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와서는 외숙모식이나 돼서 스테이크 구워줄 생각은 안 하고 라면이나 먹인다고 지랄지랄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빡이 치잖아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다. 겨우 받은 여름 휴가인데 누구 뒤치다꺼리를 하는 거냐고 했죠. 신우한테도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와서 쇼핑하는 데만 돈 썼냐고요. 애들 데리고 나가서 스테이크를 사 먹이라고 했죠. 우리도 좀 사주고 하라고 여기 와서 숙소 제공하고 관광지도 다 모시고 다녔는데 수고비는커녕 기름값이라도 준 적 있냐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가족끼리 뭘 그리 계산적으로 나오냐고 애들이 라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하는 소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몸보신하고 싶으니까 몸에 좋은 것 좀 사오시라고 했죠. 그렇게 열이 뻗치는 2주일을 보내고 남편이 신우랑 시모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다음 휴가 때부터는 우리가 한국에 나갈 예정이니까 절대로 캐나다 올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 회사 사택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묵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고 조카들 때문에 아랫집에서 항의도 들어왔다고 살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인사고과에 문제 생겨서 승진도 못할 거고 아들 회사 잘리는 거 보고 싶냐고 하니까 시모가 마지못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세상 빡빡하게 군다고 대기업 너만 다니냐고 구시렁거리는데 신우네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겨울 휴가 때는 일정을 미리 공유하지 않기도 했고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서 그런지 캐나다에 오겠다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대로 한국에 나가서 국내 여행을 쭉 돌았습니다. 시댁에는 딱 하루만 갔고 남편이랑 둘이 제주도도 다녀오고 친정에서도 며칠 쉬고 친구들도 만나고 했어요. 시모만 우리 아들 한국 왔는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고 우는 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쉬러 온 거니까 집에 안 갈 거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걸리긴 했는지 혼자 시댁에 하루 갔다 오더니 저한테 안 따라가길 잘했다고 하대요. 시모가 며느리 일 시키려고 잔뜩 준비를 해놨더래요. 제가 안 가서 신우랑 시모가 일 다 했다면서 다음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겨울을 한국에서 잘 보내고 다시 캐나다로 들어와 회사 일에 치여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여름 휴가가 왔는데 남편이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 여름 휴가는 언제냐고요? 저희 미국 갈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곤란한데? 이러더니 우리 애들 좀 보내려고 했다고. 캐나다에서 영어 배우면 좋잖아. 아니면 미국으로 보낼까? 데리고 좀 갔다 와 하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보낼 테니까 케어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 말했어요. 우리 휴가 2주일밖에 안 되고 미국 갈 건데 무슨 한 달 동안 보내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고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뻔뻔하게 우리 애들 다 커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니까 미국은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남편이 보내기만 해보라고 공항에서 국제 미아되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신우가 가족끼리 너무하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여름 휴가는 남편과 저와 둘이서 미국 여행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도 좋은데 미국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 다음 휴가 때 진짜 진상 신우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우도 작정을 했는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우리 애들 내일 캐나다 들어가니까 공항에서 픽업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애들끼리 온다고요? 했더니 다 컸으니까 상관없다고 밥 잘 챙겨주고 숙제 좀 도와주고 영어 공부도 시켜줘 하고는 끊더라고요. 남편이 열받아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그 뒤로는 아예 남편 전화도 제 전화도 수신 거부를 했는지 받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찜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항에 나갔는데 진짜로 몸만한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 조카들 2명이 덜렁 캐나다에 온 거예요. 남편이 너네 언제 돌아가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 뒤에 간다고 하더래요. 숙제에 영어책에 한아름 짐을 들고 왔는데 제가 이걸 다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외숙모랑 하면 된다던데요?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한 달 동안 제가 애들 수발을 다 들었는데 진심으로 아이 낳는 게 왜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 제 말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들은 햄버거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진짜 애들 손에 $100 한 장도 안 쥐어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첫째 조카가 뭐라는 줄 아시나요? 엄마가 메이플 시럽을 사오라고 했다며 사흘 목록을 적어줬다고 종이를 건네더라고요. 무슨 캐나다 화장품에 생필품에 조미료에 많기도 더럽게 많더라고요. 애들한테 웃으면서 돈은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니까 외숙모가 사줄 거라고 했어요 하는데 진짜 신우 머리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나도 안 사줬어요. 남편도 열받았는지 왜 그런데 우리 돈 쓰냐고 사주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애들 밥을 굶길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밥만 정말 덜렁 해줬습니다. 저희도 한 달 내내 휴가를 받을 순 없어서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출근할 때는 애들한테 알아서 집 보라고 그러고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집에만 돌아왔다 하면 집이 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해먹겠다고 난리를 친 건지 하루는 주방이 완전 밀가루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너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니? 하고 소리를 치니까 쿠키 좀 구워 먹어볼까 했다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온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아이고 두야. 너네가 다 치우라고 청소하는 법도 유튜브 찾으면 나온다고 했더니 조카애가 울면서 신우한테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구박해서 여기서 더는 못 지내겠다고 했는지 신우가 난리를 치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결국 난리치는 신우 목소리 듣기 싫어서 남편에게 토스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쌓아둔 게 많았는지 신우한테 진짜 분노의 지랄을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캐나다까지 보내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진상짓이야? 자기들이 집 난장판 만든 건 생각도 안 하고 누구 보고 치우라고 고자질을 해대고 앉았어? 애들이 뭘 보고 자랐으면 가정교육이 이따위겠냐고.
진짜 쪽팔린 줄 알아. 조카들도 남편이 화내는 걸 처음 본 건지 잔뜩 쫄아서는 그 뒤로 착실하게 공부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신우가 휴가 때 애들을 캐나다에 보내겠다는 소리도 쏙 들어갔고요. 저희는 3년 동안의 해외 발령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즈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만삭 때 육아휴직을 내기로 해서 임신 중에도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캐나다에서 협업했던 외국 제약회사에서 꾸준히 남편에게로 스카우트 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편의 연구가 마음에 들었다고 연봉 협상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한국 생활보다 캐나다 생활이 좋았던 터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임신 중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애 키우기는 한국만한 곳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한국에서 살 집은 친정 옆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게 크게 작용해서 친정 근처로 온 건데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시댁 근처로 와야지 우리 아들을 엄한데 뺏기게 생겼다고요. 남편은 시댁 근처 가면 피곤해진다고 싹 무시했어요. 그렇게 임신 18주쯤 되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무랑 신우가 마사지를 가야겠다면서 저에게 애들을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었으니까 대충 숙제만 시키면 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근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서 잠시 자고 있었는데 둘째 조카가 숙제 다 했다고 놀아달라고 저를 깨운 거죠. 너무 푹 잠들었던 터라 잠이 덜 깬 상태로 왜 하고 있는데 일어나 보라고 하면서 둘째 조카가 제 배 위로 올라타선 심한 응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배가 너무 아파서 눈앞이 핑 돌면서 배가 미친 듯이 땡기고 식은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30시간 같은 3분이 지났는데 배가 괜찮아지지 않고 점점 뭉치는 느낌이 들고 아랫배가 찢어지는 느낌에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조카 2명이 저를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와, 아픈 척 지리고 오지고. 이 말을 내뱉는데 순간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때마침 시부가 집에 왔고 제가 배를 붙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걸 보고 급하게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아기가 튼튼하고 산모의 자궁이 튼튼해서 버틴 거라고,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대요. 시부가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남편도 헐레벌떡 오고 시무랑 신우도 병원에 왔는데 신우가 뻔뻔하게 애들이 장난 좀 쳤다던데 뭘 이렇게 유난이야? 라며 짓거리는 겁니다. 남편이 열받아서 씩씩대는데 옆에 서 있던 시부가 신우 따귀를 확 날려버렸습니다. 너 때문에 귀한 손주 잃을 뻔했는데 어디서 뻔뻔하게 그딴 소리를 짓거려? 뺨 맞은 신우랑 시모랑 둘 다 얼어붙어 있었죠. 엄마고 누나고 꼴도 보기 싫어. 당신네들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 우리 이민 갈 거야.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진즉에 내가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 인연을 끊었어야 했어. 그 말에 시모가 사색이 돼서 아들아 하는데 시부가 당신은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다고 고래고래 화를 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소식 듣고 오셔서는 열받아서 시모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줄줄이 집안 망신을 이리도 시키십니까? 2번 다신 우리 딸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사위 봐서 참는 겁니다. 시부가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신우랑 시모 보고도 사과하라고 호통을 쳐서 결국 신우랑 시모도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이나 시부 아니었으면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게 굴었겠죠. 물론 저도 그 사과를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육아휴직을 일찍 쓰려고 했고 남편은 진지하게 이민을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연봉이 오를 테니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민을 결정했고 시부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르게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던 외국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고 저는 출산을 무사히 마쳤답니다. 친정엄마가 캐나다로 오셔서 3개월 동안 몸조리해 주시고 돌아가셨고요. 아이도 꽤 컸고 저는 재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무랑 신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뒤로 저한테는 물론이고 남편한테까지도 연락을 못하게 되었죠. 남편이 모조리 다 차단했거든요. 근근히 시부를 통해서만 안부를 전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참고만 살지 마시고 꼭 하고 싶은 말은 다 뱉으면서 삽시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